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17일.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전 시황 한번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아무래도 이제 환율을 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 환율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전 시황을 한번 써드렸고요.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환율이 급하게 오르고 있는 중이다. 네, 왜? 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요. 환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측면과 환차손을 우려한 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다라는 것이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혹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환차손의 우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자금 이탈이라는 불편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환율 이야기가 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한번 보면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은 관세 분쟁 아니면 혹은 논쟁, 크게 말하면 전쟁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대미 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유가 뭘까 한번 보면은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것으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상승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흐름을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을 무렵에 중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하니 위안화 절하가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러할지도 모르겠다이지 정확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같은 논리로 보자면은 우리 환율도 절하되고 있다. 그것도 강하게. 근데 우리 증시는 왜 글로벌 증시보다 이렇게 약한가? 환율만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을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환차손 우려라는 말을 쉽게 좀 빌림으로써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쉬워진 거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고요. 좀 아침부터 삐딱하게 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식과 환율, 주식과 채권, 주식과 금리 등등을 주식과 1대1로 매칭하기에는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1대1로 매칭하기에는 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고, 만약 시장에서 말하는 환율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은, 다시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증시도 올라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행히도 최근 단기 급등한 이 환율에서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 하락일지 아니면 단기 조정일지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은 제한적으로는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환율 자체를 좀 기술적 보조지표 한두 개로 보는 것은 좀 교조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환율의 등락과 주가를 1대1로 매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모습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적과 환율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시해보자 라는 것이고,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물량 조절을 충분히 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도 보시면은 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보조지표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주가하고는 방향성이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인지 추세적 하락인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좀
좀 뭐랄까요? 좀 예측, 뭐 추측을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진행할 내용은 이제 책 내용을 똑같이 제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는 책을 이제 어제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의 어떤 1편, 2편, 3편이 있잖아요. 그 3편, 세 번째 책인 실전 투자 강의라는 도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책 모양이 생겼습니다. 한 1,800원 정도 하네요. 1,800원 정도 하고, 이렇게 실전 투자 강의라고 해서 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저씨 이렇게 사진이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있고요. 흑백 사진이고, 이렇게 3 있죠. 3 이제 세 번째 편, 예, 코스톨라니 실전 투자 강의. 네,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진 도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에는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간편한 답변, 그리고 굉장히 핵심만 짚은 이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요. 뭐 저희가 뭐랄까요, 이 책을 판매하는 곳에서 뭐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았거나 그래서 이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 뭐 저희가 어디서 뭐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책 내용을 한번 오늘 좀 같이 좋은 구절들을 가져와서 좀 제가 대신 읽어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레전드들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제 의견을 뭐 넣거나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전드 책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좀 진행해 볼 주제는 분위기 말고 주식시장의 추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면 두 가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즉 유동성과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대중이 주식을 살 능력이 있고 의향도 있으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반대로 대중이 주식을 살 돈도 없고 의향도 없으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이 한 가지 요소는 긍정적인데 다른 한 가지 부정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큰 움직임은 없고 떨어졌다가 올라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작은 진동만 생긴다. 이때가 그날 샀다가 다음날 파는 어떤 놀이꾼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장이다 라고 하고요. 이런 시장은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다 부정적일 때까지 계속된다 라는 건데요. 두 요소 모두 긍정적이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며 심지어 피크까지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두 요소가 부정적으로 변하면 극적인 급락장이 연출이 되죠. 유동성과 분위기는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분위기가 나쁘면 유동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정치 위기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은 장기 채권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제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런 걱정의 결과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유동성이다 라는 것이고요. 유동성은 우리 투자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왜냐면 이 정부의 금리 정책 단기적으로예요. 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이에 반해서 심리적인 분위기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도 이런 경험을 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코스톨라니는 실제로 경험을 했다, 물론이다 라는 답변을 했고, 이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 이 1924년 이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이제 노신사가 코스톨라니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젊은이 이제껏 못 봤는데 여기 이제 새로 왔나 라는 이제 질문을 했고, 코스톨라니는 그렇습니다. 저는 XY 회사의 수습사원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그 이제 노신사가 말하기를, 아,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다. 그래서 이제 자네에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이제 말을 했는데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네. 여기 있는 바보의 머릿수보다 주식이 더 많은가? 아니면 주식보다 더 바보가 더 많은가? 그것이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스톨라니에게 노신사가 이렇게 좀 이제 조언을 해 주온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코스톨라니가 이제 80세가 넘어간 이후에도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노신사의 표현은 아주 신랄했다라는 것이고, 주식 투자로 별 재미를 못 보아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의 말은 충분히 맞다라는 것이고, 코스톨라니는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즉, 주식을 파는 것이 주식 소유자에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이 돈을 가진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게 이제 코스톨라니의 답변이고, 주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의 질이 아니라 수요의 강도 혹은 공급의 강도이다. 투자자는 어디서 수요 혹은 공급이 올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아까 그 노신사가 말한 그 바보들이란 누구인가? 라는 또 질문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건데요. 다행히도 바보들은 아주 많다. 바보들이 없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나라든 이 객장에 즐겨간다라는 것인데요. 코스톨란이죠.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주식시장의 객장만큼 이 한 평당 바보의 수가 그렇게 많은 곳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좀 냉정하죠. 냉정하게 좀 너무 잔인한 표현을 하는데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요즘은 객장에 많이 가진 않지만 예전에 객장에 밖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객장만큼 이 평당 그렇게 바보의 수가 그렇게 많은 곳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들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 분수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사건들과 경제 사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카드놀이, 특히 포커 게임을 할 때 옆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이, 이 투자자는 다른 이들의 이 바보스러움 때문에 득을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스톨라니의 답변은, 물론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영리함보다 다른 이의 바보스러움 때문에 득을 보는 때가 더 많다. 사람은 바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바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 코스톨라니의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끔 이게 중간에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인지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겁을 먹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은 좀 넘어가서 이 질문을 한번 더 바꿔봐서, 그러면은 이 바보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럼 아주 지능적인 컴퓨터가 최고의 투자자가 아니냐? 그럼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스톨라니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컴퓨터의 영리함은 오직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지에 따라서에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미국인들의 말하듯이 들어간 대로 나온다. 컴퓨터는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도서관에서 수많은 인쇄물과 책을 찾아보는 대신 단추 하나를 눌러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년 전 미국의 이 최고 증권 회사는 300명이 일하는 자료실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20명의 직원과 컴퓨터 한 대가 이 일을 대신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2018년도에 들어서는 더
심하게 됐겠죠. 더 이제 컴퓨터가 대체를 많이 하죠. 이 컴퓨터는 투자자가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상상력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 심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국내 및 국제적인 정치적 전개나 기술의 발전도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절대 고려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좀 컴퓨터 이 매매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서도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대중들에게까지 그런 너무 손쉬운 주식 투자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천재들도 여태까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만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다 꼬여버릴 것이고요. 절대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끝까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나 어떤 심리적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을 잘 확립하고 그 원칙들을 10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라는 책을 첫 시간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 책은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좀 가져와서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